최대 백신 보유국인 미국이 선진국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오미크론의 여파로 지난달 약 430만 명이 퇴사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26일에 치러지는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장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시 공립교회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식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K푸드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투입된 지원금 중 오직 4분의 1이 실제로 급여 보호에 사용됐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최대 백신 보유국인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사망률이 선진국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영국의 2배, 독일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미국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하루 평균 2,500명입니다. 이 같은 사망자 비율은 영국, 독일, 일본 등 17개 선진국의 어떤 국가보다 최소 63%가 더 높은 것입니다. 미국인 사망자 수는 영국인의 2배, 독일인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기준 국가별 순위는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순입니다. 올겨울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을 넘어선 유일한 유럽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스, 체코뿐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백신 보유 국가인데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파이저 또는 모더나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하지 않은 인구는 1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중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인구는 무려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중 2차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인구는 4%에 그쳤습니다. 부스터샷 미접종률도 9%에 그쳤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입니다. 이어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순입니다. 미국은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인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한 국가적 차원의 부스터샷 접종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는 Great Resignation 사태로 지난달 약 430만 명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오미크론 변형이 미국을 휩쓸면서 11월에 사상 최고치에서 감소했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전장희 기자입니다. 2021년 하반기 동안 매달 최소 400만 명의 근로자가 사직했으며 그중 많은 근로자가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혜택, 또 더 유연한 일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퇴사 바람을 두고 코로나19 이후 뒤바뀐 업무와 사고방식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12월에 퇴직하거나 다른 직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숙박과 식품 서비스로 근로자의 6.1%가 퇴직했고 소매 4.9%, 무역 운송 및 유틸리티 3.8%,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고된 근로자의 비율도 20년 이상 조사 역사상 최저 수준인 0.8%를 기록했습니다. 노동통계국의 월간 취업과 이직률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번의 기록적인 퇴직과 이직자 수를 기록했고 구인 규모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 구인 광고 수는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55.8%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은 2021년 한 달에 평균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됐지만 여전히 대유행 이전보다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적은 것입니다. 1월 첫 10일 동안의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880만 명의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완전히 떠났고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조기 퇴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현금 보너스를 추가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팬데믹 이후 노동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통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불필요한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꺾이는 추세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역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달 26일에 치러지는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장 선거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월 26일 실시되는 것으로 공고된 미 동부 최대의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제대로 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관계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정영민 전 펠팍 상공회의소 회장은 며칠 전 대다수 팰리세이드 파크 동포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에 역시 출마 예정자로 알려져 있는 오대석 현 회장을 거명 지목하면서 그간의 논란과 의혹을 종합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씨는 먼저 원유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왜 사임하고 김광수라는 분이 선관위 위원장이 됐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 후보 자격의 변동 상황, 특히 공탁금이 왜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라가야 하는지, 두 후보가 출마할 경우 전혀 반환되지 않는다는 $10,000 공탁금은 선거 시행 중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된 예정인지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거 방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사들을 통한 간선제인지 아니면 정회원을 통한 직선제인지, 또 정회원과 일반 회원의 차이는 무엇이며 선거 전 일반 회원이 정회원으로 등록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세부 지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영민 씨는 이런 점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10수년 만에 진행되는 펠팍 한인회장 경선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액의 공탁금을 내고 선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약 1년 반 이상 펠팍 한인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당연히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치러주셔서 적법한 절차로 연임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대석 회장 측은 2일 오후까지 정 씨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채로 구체적인 입장을 공식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일단 모든 것은 현 정관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회장은 이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영민 씨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 17일 팰리세이드 파크 모처에서 급작스레 있었던 모임을 이사회를 겸한 임시총회였다면서 이 총회에서 정관 개정이며 선관위 구성 등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영민 씨와 일부 주민들은 이날 개정됐다는 정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만에 경선에 따른 참여 열기를 기대했던 많은 관심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 동포들은 어차피 이번 선거가 간선제, 단독 후보 형태로 치러질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경우 현 회장이 임명하다시피 한 이사진이 투표권을 갖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30조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 말보다 거의 7조 달러 늘어난 액수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0조 1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의회는 코로나19 기간 경제 충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실업자, 세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조 달러 규모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의회 예산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 회계년도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GDP의 4.7%였지만 2020 회계년도에는 15%, 2021 회계년도에는 12.4%였습니다.
2020 회계년도 재정적자는 3조 1,300억 달러, 2021 회계년도 재정적자는 2조 7,700억 달러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강에 대응해 증세가 아닌 방법으로 지출에 관여한 것이 적절했다고 굳게 믿는다며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0년 12월보다 7% 급등해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근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현재 부채 수준은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예산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대출 수준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미래의 경제 위기나 다른 충격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대한 개선이 여러 번 추진됐지만 여전히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학생들이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급식 메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소아 비만, 당뇨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관해 항상 논의하지만 정작 학교를 방문해보면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들을 보게 된다며 뉴욕시 학생들이 더 건강한 옵션의 음식을 급식 메뉴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린이들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은 결과 미국에서 의료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립학교 급식을 면밀히 살펴본 뒤 새로운 급식 메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비건 식단으로 완전히 바꾼 아담스 시장은 2019년 브루클린 보로장 시절에도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서 초코 우유를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 교육국은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학교 급식에서 초콜릿 우유를 없애고 일반 우유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1%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그리고 무지방 초콜릿 우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 역시 초콜릿 우유를 하루에 2번 마시는 학생들이 매주 80g 상당의 설탕, 1년에 6파운드의 설탕을 추가 섭취한다면서 공립학교 메뉴에서 초콜릿 우유를 없애면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콜릿 우유를 금지하면 결국 우유 섭취량이 줄 것이라는 낙론가의 우려 등이 나오면서 이 안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초등학생 중 약 40%는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산 식품의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발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증가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본부 뉴욕지사는 2021년 한국 농림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총액은 16억 5,540만 2천 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15억 1,979만 7천 달러 대비 8.9%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12억 6,231만 2천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신선은 2억 8,553만 9천 달러로 전년 대비 12.1%, 가공은 9억 7,677만 3천 달러로 전년 대비 2.6% 각각 증가했습니다. 김치와 인삼, 장류, 쌀 가공품 등 전통 인기 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한국 음식이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특히 김치와 인삼 수출이 증가했는데 김치는 대미 수출액과 물량이 전년 대비 각각 22.5%, 28.4% 늘었습니다. 인삼도 대미 수출액과 물량이 22.9%, 51.7%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3억 9,30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3% 증가했습니다. 특히 넙추와 굴, 오징어 수출액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단일 품목 가운데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가장 큰 제품은 김으로 수출액은 1억 5,544만 7천 달러였습니다.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액수입니다. 수산식품 대미 수출 증가와 관련 AT센터는 가정 내 요리 증가 트렌드가 지속 이어지며 냉동 수산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밀키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T센터에 따르면 한국산 농림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9.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투입된 지원금 중 약 4분의 1만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1일 뉴욕타임즈가 MIT 경제학 연구진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에 투입된 5,100억 달러 상당의 예산 중 최대 1,750억 달러, 최소 1,173억 달러만이 실업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됐습니다. 또한 근로자 급여 보호를 위해 사용된 PPP 지원금 1달러당 약 3달러 13센트가 렌트와 유틸리티, 기타 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보호를 위해 사용된 금액의 3배 이상이 소기업 운영 유지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PPP에 투입된 지원금 중 72%가 소득 상위 20%로 들어갔으며 이들은 대개 지원 필요성이 아주 낮은 업체들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PPP가 일자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의회가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합니다. 당초 기업들은 종업원 급여 제공의 75%를 사용해야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코비드-19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의회는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해 60%만 사용해도 대출금 전액 탕감을 가능하게 허용했습니다. PPP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폐업 위기였던 소기업들이 살아남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대출을 받은 소기업은 한 달 후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폐업할 확률이 5.8%, 7개월 후에는 3.5% 낮았다고 노동통계청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 퀸즈 검찰은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한 최요한 씨가 4급 중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교통사고 합의금 18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4월 6일 선고를 내릴 예정으로 그는 최대 4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50차례 이상 교통사고 관련 의뢰인을 속이고 의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180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각각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1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93,998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미국 주요 5개 자동차 업체의 지난달 평균 판매량이 지난해 1월에 비해 7.2% 감소한 가운데서도 친환경차와 스포츠 유틸리티 차의 선전으로 판매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지난달 판매한 친환경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증가한 1,791대입니다. 이중 투싼 하이브리드 3,598대 등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가 지난해보다 220.4% 늘어난 8,660대였고 전기차는 226% 증가한 2,103대가 판매됐습니다. 1일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현재 공연 중인 15개의 쇼에 대해 2for1 티켓을 제공하는 행사를 2주 더 연장해 2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의 티켓으로 2개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2for1 티켓 프로모션은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시작됐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관객 유치율이 여전히 저조해 공연 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현재 2for1 티켓 행사에 해당되는 공연은 알라딘, 더 북 오브 몰몬, 더 라이언 킹, 물랑루즈, 해리포터와 더 커스트 차일드 등이며 참여 쇼의 전체 목록은 브로드웨이 위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티켓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소기업을 위해 무리한 단속 등 관료주의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이후 업종별로 체감하는 현실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한인 업주들은 팬데믹 이후 부당한 단속이나 티켓 발부가 완화된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고객이 입장할 때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해야 하는 외식업의 경우 이 조치로 인한 번거로움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인 식당 중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인 식당들은 위생국 위생검사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검사관이 업장에 장시간 머물다 보면 아예 영업이 어려울 뿐더러 인스펙터 개인의 주관에 좌우돼 이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새 시장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